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최근 이제 국가적으로 이슈인 환율입니다. 올해 2026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이제 위로 더 갈지 아니면 내려올지 딱 핵심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절대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상업적인 내용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은 고점이 쉽게 꺾이진 않는데 정부가 급등은 막아주는 그런 줄다리기 장이 될 확률이 큽니다. 제 예상이지만 일단 먼저 첫 번째로 가장 큰 축은 달러가 좀 쉽게 약해지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있는데, 환율은 결국 달러의 힘이랑 이제 원화의 힘에 대한 어떤 싸움이에요. 지금 시장은 미국 금리가 빨리 내려갈 거다라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좀 오래 버틸 수도 있다 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요 IB들이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을 2026년 중후반으로 이제 미루는 흐름이 나왔고, 연준도 당장 급하게 또 완화할 분위기는 아니에요. 즉 이러한 측면에서 달러가 확 꺾이면서 이제 아예 원달러가 시원하게 좀 내려오는 장은 2026년 상반기에는 기본값이 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확 내려가거나 그런 그림은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원화 약세 압력 구조도 존재한다라는 건데,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나 이제 물가에 대한 자극이 생기니까 한국은행도 금리를 함부로 내리기 부담스러운 그림이 나와요. 실제로 2026년에는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는 쪽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고, 원화 약세가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원달러가 1470원대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정부가 개입해도 다시 또 밀리는 흐름이 좀 보였었어요. 세 번째로 정부 조치에 있어서 급등 방어는 하지만 이제 무한정으로 막 눌러주는 무한 방어는 또 아니다. 최근 정부의 조치가 포인트인데, 정부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성격의 개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세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 가진 외화 보유액이 좀 줄어드는 부담이 생기죠. 실제로 작년 말 개입한 영향으로 외화 보유액이 감소되었다는 어떤 압박적인 내용이 크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즉 2026년 그림은 이제 위로 튀려는 힘은 있는데 정부가 그 속도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 맥시멈을 좀 막아주는 조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 무조건적으로 내리기 위한 무한정의 조치를 할 수가 없다. 네 번째로는 산업적인 측면도 잠깐 같이 볼 건데, 어떤 반도체는 또 플러스, 에너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가, 이런 것들은 좀 변수가 될 수 있고 배터리는 불확실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게 왜 원화에 중요하냐? 수출이 곧 달러를 벌어오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중요한데, 우리가 그 AI 메모리와 같은 반도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2026년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있어요. SK하이닉스도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폭등했던 그런 SK하이닉스도 AI 메모리 수요 대응 투자도 크게 좀 발표했었고, AI 인프라 수요로 메모리 사이클이 좀 받쳐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유가가 튀면 한국은 에너지 수입 부담이 커져서 원화의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최근 중동이랑 이란 리스크로도 유가가 출렁이는 뉴스가 나왔었죠.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배터리랑 전기차 쪽은 정책 수요 변수가 커서 확실한 달러 수급 플러스 요소로 보이기에는 조금 불안한 요소가 좀 있습니다. 정리하면 반도체는 원화를 하락시키는, 우리에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유가나 글로벌 불안에 있어서는 환율을 상승시키는 좀 요소로 작용하니까 그 점을 포인트로 짚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에 앞으로 이제 환율에 대해서 시나리오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마 알맞겠다. 단순히 어떤 핀포인트로 몇 원대가 될 거다 이런 내용보다는 구간적으로 시나리오가 될 거다라고 살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달러 강세가 쉽게 안 꺾이고 정부가 급등을 좀 눌러주면서 이제 1420원에서 1500원 이 박스권 위아래로 흔들리는 장,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고, 워낙 강세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환율 하락인 거죠. 미국이 예상보다 빨리 완화를 하던가 아니면 반도체 수출이 강하게 받쳐주면 1450원에 1420원까지 좀 과거로 되돌림을 하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면 연준이 2026년에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기거나 혹은 연속 인하 시그널을 명확히 주는 경우가 좀 해당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화 약세 시나리오인데, 유가가 급등하거나
글로벌 리스크 오프 현상이 발생하거나 달러 강세 재점화가 일어나게 되면 1,500원 상단 테스트도 좀 열어둬야 된다. 다만 정부가 어떤 속도 조절을 들어올 게 예상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변동성은 또 커지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가장 큰 시나리오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극단으로 치닫지도 않고 그렇다고 확 내려가지도 않는 이 박스권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내용들은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미뤄지는지 당겨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랑 한국의 환율 방어 체력,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돈, 외화 보유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한 개입에 대한 강도,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반도체 수출 흐름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달러를 벌어다주는 이런 내용도 맞물려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가로 인한 해외 정세도 좀 글로벌 이슈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큰 포인트들은 그렇고, 결국 어떤 내용이든 가능성의 정도를 좀 따져보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스크가 큰 시장에서는 섣불리 무언가를 하기보단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여러분들의 자산 형성에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재 CFP였고요. 짧은 영상이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